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수학과를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이 저한테 한 30분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좀 이제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게 계륵이죠. EBS는 어떻게 보면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은 이거는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그냥 얼버무리겠습니다. 어떠한 집단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EBS는 항상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공영방송이고 이걸 이용을 해서 수능에 대한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도 어쩔 수 없이 이 EBS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국어나 영어처럼 지문 자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나 문제의 어떠한 변형이나 이런 게 약간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거지 정말 숫자만 바꿔서 나오지는 않아요, 수학은.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말 도형 똑같이 내고 숫자만 바꿔서 낸 문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연계라고 하면은 그냥 뭐 대부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냥 똑같은 문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연계를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학에서의 연계는 문제의 동일성보다는 아이디어나 어떠한 사고나 개념을 뽑아내는 어떠한 비슷한 유형을 말하는 거지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역으로 하나 좀 물어봐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고3이 되면 제일 많이 이제 문제를 접하는 게 기출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어떠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애들은 다 많이 보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정말 많이 회독을 하는 애들은 한 4, 5년치의 어떠한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하는 애들은 한 5, 6회도 해요. 그러니까 기출은 시험 볼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문제량이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1년 동안 풀 수 있는 양이 기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책 중에 기출을 제일 많이 문제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책이 있잖아요. 그게 마플입니다. 마플 같은 경우가 문제가 제일 많은데 걔네가 수원, 수투 다 합쳐봤자 수원이나 수투 이거 합쳐봤자 2000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한 5, 6천 문제 정도 됩니다. 5년치를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공통하고 미적을 선택했다, 공통하고 하통을 선택했다, 이걸 다 합쳐도 5, 6년 이 정도를 다 합쳐도 5천 문제, 6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365일을 5천 문제로 나눠봤자 하루에 10문제가 채 안 돼요. 10문제 좀 넘는구나. 좀 너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출을 풀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문제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에 눈을 돌려요? 사설 쪽으로 또 돌리죠, 엔제. 그러니까 그 시장을 집요하게 파고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부족하니까 보충으로 채워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그걸로 채워도 부족함.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하는데 고3은 정말입니다. 문제량의 승부가 갈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처음에야 개념이나 이런 걸 많이 잡지만 실제로 5, 6월 넘어가서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공하는 애들을 보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하나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다. 문제가 부족하다. 좀 새로운 게 없느냐. 계속 갈구를 하는 애들은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문제를 풀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그 과정 안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요, 수능 특강이나 완성이요, 문제 한 120문제, 130문제밖에 안 됩니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제량이 이렇게 많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EBS를 꼭 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대답은 뭔지 아세요? 풀든 말든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당연히 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량이 분명히 부족할 것이다라는 걸 느껴야지만이 이 수능은 시험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느낀다면은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그냥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든 안 보든 너의 선택이지만 당연히 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책을 보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정말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문제량이 부족해져야지 되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라는 느낌으로 지금 고3이나 재수를 진행을 한다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든 안 풀든 네가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좀 뻥튀기를 해드릴까요? EBS의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이 연계 교재인 거는 맞아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아웃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EBS에 있는 모든 교재를 다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또 4주 특강, 파이널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문제가 고난이도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나요? 풀어보세요. 풀어보는 거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못 풀겠지만 분명히 성공을 하려면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다 풀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여간 그래서 EBS 교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풀어보는 교재로 즉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좀 쓰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개도 안 하고 이제 하여튼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말했잖아요. 문제가 많은 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수능 특강은 6월에 굉장히 많이 연계를 시켜요. 그리고 9월에는 수능 완성을 연계를 시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좀 이따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책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완전히 초등학교 교재인 줄 알고. 근데 올해 거는 그래도 나름 좀 이제 괜찮은 어떠한 느낌으로 좀 나왔는데 하여간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박재현이고요. 참고로 저는 학사는 수학과를 나오고 하여간 수학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과도 수학과이기 때문에 수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계율이 50%가 넘어요. 실제로 15문제가 정말 수능 특강하고 완성해서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져서 정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번호대도 알려드릴까요? 이거예요. 공통에서는 이게 페이지까지 제가 다 찾아서 넣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실제로 즉 뭐냐면은 12문제 정도가 바로 공통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번호대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번호가 있어요. 실제로 수능을 보다 보면 평가원이나 수능을 보다 보면은 애들이 1등급이나 이쪽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무조건
14번, 15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4점짜리 3개, 28, 29, 30 이 7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추느냐에 따라 등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이 번호대에는 뭐냐면은 연계를 잘 안 시켰거든요. 그냥 신경향이나 이쪽으로 냈지. 실제로 EBS 교재의 연계율을 이 14번이나 4점짜리에서는 연계를 잘 안 시켰거든요. 근데 작년에 봤을 때는 지금 4점짜리가 벌써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즉 연계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작년 거를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4점짜리를 연계를 굉장히 많이 시켰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문제나. 네 문제면 4, 4, 16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연계율을 조금 더 높일 거예요. 분명히. 비슷하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3점짜리가 아니라 실제로 등급을 가르는 문제도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풀어봐야지 무조건. EBS를 푸는 예전에는요. 재작년까지는 두 가지의 이유를 댔습니다. EBS를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익숙한 문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풀겠죠? 그 다음에 뭐가 안 생기겠죠? 실수가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거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는 극복이 됩니다. 실수 안 하고 빠르게 풀려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댔었는데 왜? 빠르게 풀고 실수를 안 하면 뭐냐면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뭐냐면은 등급을 가르는 이 고난이도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바로 뭐라고요? 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까지도 연계를 시킨다는 거예요. 한두 개씩.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훨씬 더 그 연계율이 커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2점짜리, 3점짜리 연계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풀면은 돼요. 어떤 거든. 근데 4점짜리의 연계가 이미 공통해서 4개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까지 가면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선택 과목까지 가면은. 근데 선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하 빼고는 다 3점짜리만 연계를 시켰어요. 기하만 28번인가? 29번인가 연계를 시켰고 나머지 화통하고 미적은 4점짜리가 아닌 3점짜리를 연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공통은 풀어보되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옵션이 좀 깔립니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그냥 다 풀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시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계율에 대한 부분은 5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맞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4점짜리도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실제로 할성 같은 경우 쓰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해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슷한 도형의 문제 할성 거가지고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풀면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거 14번 생각보다 애들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요번에. 근데 진짜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디서 풀어봤던 문제들 같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저는 연계율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3점짜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여간 이게 바로 이제 올해 나온 14번하고 수능 완성에서 나온 지금 뭐냐면 13번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미적은 뭐 당연히 이제 똑같이 이제 매개함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분 예, 활용이 들어왔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서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연계가 돼요. 자,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우리가 연계하는 교재 여기에다 안 썼지만 플러스 뭐라고요? 정말 EBS 교재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라인업이 쫙 있거든요. 그냥 한번 쫙 풀어보세요.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쫙 풀어보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수능 특강이나 완성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훨씬 더 좋은데 이거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수업을 할 때는 문제의 답이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그렇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분석이 중요해요. 제가 보다 보면은 학생들이나 제가 보는 수학 문제에 대한 어떠한 관점은 굉장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풀려고 달려드는 거고 저는 뭐죠? 그 전에 있던 문제들하고의 어떠한 비교를 하면서 아, 얘 신경향인데?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한단 말이야. 라는 거로 보겠죠. 문제의 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을 듣고 요번에 수능 완성을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에서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들어가면서 수능 완성이나 특강을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냥 답만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뭐 오프 수업이든 인강이든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 재정반도요. 지금 쌤은 이제 저는 이제 재정반까지도 가니까 이 재수종합학원에서도 EBS 교재 수능 특강을 메인 교재로 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다 찍어서 여기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문제 풀이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집어낼 거거든요. 저는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업적인 거를 뭐냐면 인강으로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보고 아, 선생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연계율에 대한 부분들을 뭐냐면은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냥 저는 문제만 풀고 조금 할게요 라고 하면 자, 수능 특강은 이때 푸세요. 언제 푸냐면은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듯이 육모 전에 한 1주 정도에서 좀 쫄리면 2주 정도까지 잡아놓고 모든 걸 올스톱을 시켜놓고요. 그냥 수능 특강에 대한 것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하듯이. 왜냐하면 연계율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 잡아놓고 수학 같은 경우 다른 과목도 비슷할 겁니다. 한 1, 2주 정도면은 수능 특강에 있는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쪽을 다 풀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공부량은 나와야지 이제 뭐냐면은 입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육모 전에 한번 풀어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감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수능 완성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완성도 구모를 분석하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구모 한 1, 2주 전에 수능 완성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요. 제가 좀 웃기게 얘기를 할게요. 육모하고 구모는 수능은 아닙니다. 그러면 육모 때 구모보다 육모가 훨씬 더 그게 심해요. 육모는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이 다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모 때 시험 내가 잘 나왔어요. 그 전에 보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그래도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불안해요. 이게 내 점수일까 막 하면서. 그러면 적당히 보잖아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뭘 해왔지? 못 보면 당연히 못 보면 다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타격감이 제일 적은 게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든 적당하게 보든 못 보든 이거는 무조건 타격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을 끝나고 나면. 근데 구모는 그게 좀 덜한 게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능이 목전에 와 있으니까. 근데 육모는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입시를 하는 애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육모를 준비하는 거예요. 육모. 6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 선생님 수능 아닌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 정말 여기서 멘탈 깨지면요, 한 두세 달 금세 가버립니다. 아무리 경험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또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육모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구모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그냥 풀이에 중점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두세 달 동안 수능 완성만 그러니까 수능 특강 완성을 푸는 게 아니라 임팩트하게 풀어도 됩니다. 딱 1, 2주 안에.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지금 뭐냐면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능 한두 주 정도 전에 수능 완성하고 특강을 최종적으로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일부분 아닌가요?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도 긴가요? 길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정도 EBS 교재를 조금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까지도 제가 조금 정해드리면 뭐까지 좀 정해드리냐면은 정말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2, 3는 무조건 푸세요. 다른 건 안 풀어도 2, 3는 무조건 풀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3는 이 3 버려. 연계도 안 되는 거. 근데 아까 봤잖아요, 지금. 이제 4점짜리도 연계를 시켜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시면은 어떻게 수능 특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필수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1, 2, 3가 있어요. 1은 굉장히 기본적인 계산력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2는 약간의 이제 3점짜리에 가깝은가 보죠. 그 다음에 레벨 3가 4점짜리거든요. 그래서 2, 3가 생각보다는 집중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애들한테 2, 3를 그냥 따로 프린트를 해서 줘요. 그냥 수능 보기 전에 한 번만 봐봐 라고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2, 3는 반드시 풀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은요, 실전편은 무조건 푸세요. 실전편은. 왜냐하면 수능 완성이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형편하고 실전편이 합권이 돼 있거든요. 보통 실전편이 한 4회에서 5회 정도가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유형편에서 연계되는 애들은 3점짜리고 실제로 이게 실전편에서 실제로 4점짜리가 연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전편은 무조건 푸세요. 무조건. 시간이 없다면 실전편이라도 푸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공을 보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공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찝어드린다면 만약에 정말 임팩트하게 가고 싶다면 2, 3와 실전편은 무조건 풀어라.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EBS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EBS에 대한 책을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임팩트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EBS든 다른 거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에서 어차피 1등급을 맞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등급 컷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통에서 2문제로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화통을 하든 기하를 하든 미적을 하든 공통에서 2문제로 막으셔야 돼요. 예, 그 2문제가 15번하고 22번이나 21번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내가 봤을 때는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15번이나 22번이나 21번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15번이나 이 고난이도의 문제는 5분, 10분 안에 풀리질 않아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풀지도 못하고요. 보통 뭐냐면은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거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실무를 할 때 보면은 애들이 등급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3점짜리에 대한 부분을 한 15분 컷으로 딱 끊어요. 네. 15분 정도로 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빠르게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필수 4점짜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번호대로 보면은 10번, 11번, 12번, 13번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 번호대까지 해서 한번 다 보고 나는데 보통은 한 4, 50분 안에 한 번을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50분 정도의 시간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보통 4, 5문제가 남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EBS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거,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돼도 풀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또 못해요. 근데 역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진행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EBS보다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EBS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을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뭐냐면 익숙한 교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15문제만 날려도 굉장히 빠르게 풀어놓으면은 확실히 시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정말 강조를 하는데 EBS 교재는 무조건 푸시는 겁니다. 무조건 풀고, 무조건 풀고 무조건 푸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푼다 안 푼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공부하는 1년 동안의 진행 안에 그냥 녹아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냥 따로 시간을 내서 뭐냐면은 내가 한 2달 동안 이렇게 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임팩트하게 풀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수능 전에 한 번 더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능에 연계가 되는 걸 보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조금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EBS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뭐 저에 대한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자체나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하여간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네. 너무 제 얘기만, EBS만 얘기를 했나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딱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풀어야 되겠구나. 네. 그것만이라도 느꼈으면 괜찮습니다. 무조건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EBS 분석하는 제종반에서 EBS 분석하는 그 강의를 여기에 우리 커넬학원에 띄워놓을 거거든요. 들어보시면 선생님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EBS 교재를 볼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전에 쓰지 않았던 어떤 기법을 어떤 문제에서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요 할선이나 아까 삼각함수 문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원주각이나 뭐 이런 것만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막 활선 정리도 쓰고 막 파포스의 정리도 쓰고 굉장히 다변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이미 어디에서 보이냐면은 EBS 교재에서 이미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사설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도 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 문제가. 얘가 던져놓고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출제자는 그걸 보고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게 시발점이 뭐냐면 EBS 교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신경향이 논술 쪽에서 온 문제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즉 다변화된 어떠한 루트 중에 하나가 EBS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는 또 뭐죠? 굳이 만약에 EBS 문제가 막 수능 특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이 막 1000문제, 2000문제예요.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되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0문제 내외입니다. 예, 그러다 레벨 2, 3만 묶으면은요. 레벨 2, 3만 묶으면은 뭐 한 40문제? 3, 40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신경향이나 이런 것들도 4점짜리도 연계가 되니까 꼭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간 오늘 저는 수학은 여기까지 가시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